안녕하세요. 고변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식이법과 윤창호법. 민식이법은 최근법이죠. 익숙하실 텐데 윤창호법은 이미 잘 기억 안 나시죠? 2018년도 12월이에요. 지금 시점으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원래 민식이법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어요. 워낙 이미 언론에 언급이 많이 돼서요. 그런데 이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왜곡하는 글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언론 기사도 그런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로 유명하신 모 변호사님은 자신이 인터뷰한 발언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기사가 잘못됐다면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도 계속 질문이 와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제가 딱 3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2018년도 12월에 통과된 윤창호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 무조건 징역 3년이라고 30km 이하로 달리면 사고가 나도 되나?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무과실 인정 가능? 이게 많이 물어보는 3가지예요.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은 2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를 정한 도로교통법과 보호구역 내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가지 법률이 합해서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도로교통법. 사실 신호등, 과속카메라 이거 설치하는 거는 예산만 받쳐주면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문제는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논의로 집중이 돼요. 줄여서 특가법이라고 합니다. 법을 한번 볼까요? 특가법은요,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이때 가중처벌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문제는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부분입니다. 자, 아랫줄에 보면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죠.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적절하게 벌금부터 징역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경우에는 무조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 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조건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요. 통상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옥 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집행유예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제가 아까 벌금형 선택형이 없다 그랬죠. 교사, 공무원, 그리고 회사 내규에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퇴사해야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잘려요. 판사가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가장 낮은 형벌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집행유예 나오면 잘려요. 아무리 과실이 경미해도 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고, 공무원, 교사, 그리고 회사에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 잘려요.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범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친 게 아니잖아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죠.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이에요. 과실범에는 벌금을 선택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자, 2번째 질문입니다. 스쿨존 규정 속도가 30km죠. 그럼 30km 이하로 달리기만 하면 사고가 나도 민식이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민식이법은요,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는지 여부가 핵심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 30km 이하로 달리는 것은 원래 당연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할 것이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km 이하로 운전해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속도랑 관계없어요. 반대로 30km를 넘어서 달렸으면 민식이법이 당연히 적용되겠죠. 과속했는데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다고 판단하긴 어렵겠죠. 3번째 질문.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무과실 인정이 가능할까요?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사고가 나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하죠. 사고가 났는데 어린이 안전에 유의했다고 볼만한 수사기관이나 판사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과실이 전혀 인정 안 된다? 1%도 인정 안 된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사망사고라면 저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사망사고에서 운전자의 무과실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상황을 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만약에 회사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퇴직, 공무원이라면 퇴직. 다음으로 윤창호법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법의 구조, 이진아웃, 음주 또는 약물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법의 구조를 보면 구조 자체는 민식이법과 비슷해요. 음주운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과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걸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옛날 3진아웃이 2진아웃으로 바뀌었죠. 2진아웃이 뭘까요? 말이 좀 이상한데, 음주운전이 2번 적발되면 구속되는 게 아니에요. 3가지가 문제되는데 면허가 그냥 취소돼요.
그리고 최고 형량으로 처벌되고요. 거기다가 이제는 면허 결격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돼요. 이 중에서 면허가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소되는 거를 예전에는 삼진아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진아웃이고요. 근데 이 이진아웃이 언제부터 음주운전한 것을 카운트 되느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해보시면 이 시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거의 없어요. 법을 안 읽어봤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법에 언제부터 카운트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걸 안 읽어보고 그냥 신문 기사나 대충 읽고 블로그를 만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적발된 것만 카운트가 돼요.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10번을 음주운전을 해도 그 이유가 깨끗하다 그러면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에요. 적어도 이진아웃에서는. 아시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됐죠. 0.03부터 처벌하는 거는 다 아시겠고, 핵심은 음주 또는 약물운전이죠. 자, 위험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음주 또는 약물운전으로 사람이 다쳤을 때는 처벌 강화가 됐어요. 상해죠. 이 경우에는 벌금 선택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원래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었는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죠. 민식이법과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거는 음주나 약물이라는 고의적인 요소가 들어갔죠. 민식이법이랑은 질이 달라요. 민식이법은 진짜 과실이라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최근 기사들 한번 볼까요? 자, 차세찌 사건이죠. 알코올 농도가 0.246이면 이거는 최고수치 처벌이에요. 그리고 운전자 40대 남성이 다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근데 이 이후에 후속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연예인인 부인이 사과하는 기사만 나오고. 사실 요즘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돈 들고 합의를 시도해요. 경찰 입건 단계에서. 저도 최근 사건 하다가, 그런데 윤창호법에 눈여겨봐야 될 게 음주운전 말고 약물이에요. 이 약물이 마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마약은 당연히 들어가요. 그럼 감기약 어떨까요? 감기약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코감기약을 먹고 졸아서 위험운전이 됐다,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 약물 성분에 졸린 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물을 먹고 운전을 했다가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 그러면 윤창호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약사가 복약 지도할 때 다 표시돼 있죠. 졸릴 수 있다라는 것들. 예전에 김주혁 씨 사망사고 났을 때, 물론 이건 2017년도예요. 윤창호법 시행 전인데, 그때 뭐 평소 때 먹던 약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루머가 계속 돌아가지고 결국은 국과수에서 부검을 했죠. 그래서 음주 약물 영향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왔어요. 근데 마침 내 차 운전석에 있던 코감기약 봉투를 봤어요. 약 봉투에는 이 약을 먹으면 졸릴 수 있으니 운전을 삼가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경찰이 나한테 약을 먹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스쿨존 가지 마세요. 두 번째,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고ben의 법률 꿀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